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이중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성찬 전문가입니다. 다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운전자 보험이 왜 칭찬의 보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정규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손의료비 보험만큼 중요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중구 전문가님,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도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갱신형 보험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보험에는 크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차이점부터 그러면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화면 왼쪽이 갱신형이고요. 오른쪽이 비갱신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왼쪽의 갱신형은 내 보험의 보장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보험이지만 오른쪽 비갱신형은 보험료의 변동 없이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은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그리고 납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있어서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또 계속해서 내야 하는 갱신형이 안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무조건 갱신형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에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 엄청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보험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비갱신형은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만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둘 중에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떠나서 서로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좀 평생 납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짚어주셨고요.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또 납입 기간만 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맞게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나에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찾으실 때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향, 즉 내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처해진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교통비나 핸드폰 요금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한 통장에 몰아두고요. 네. 남은 돈을 체크카드로 쓰시는 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보험 유지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군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요. 네. 한 통장에서 고정 지출도 빠져나가시고 생활비도 같이 빠져나가시고 또한 신용카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가끔 고정 지출인 보험을 납입하지 못하셔서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요. 네. 정답은 쉽겠지만 사회자님이 보셨을 때 네. A와 B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더 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보험 해지 경험도 없는 A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네요. 맞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은 네.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요. 네. 이런 분 상황을 보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신 분이죠. 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네. 보험을 해지해 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이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네. 어떤 분이 갱신형에 더 어울릴까요? 갱신형이요. 네. 갱신형은 좀 해지 경험도 있는 B가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네, 맞습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통 보험료를 20년 정도 내셔야 되는데 네. B라는 사람은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네. 보험을 자주 해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험료는 저렴하고 네. 크게 보장해주는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나는 안정적인 걸 원하고 보험을 해지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본인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 보험 해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 나이별로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사회자님처럼 네. 젊은 20, 30대 분들은 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내는 네. 비갱신형을 선택하셔서요. 네. 은퇴하시기 전에 납입을 끝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젊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시거나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이가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갱신형이 초기에 보험료가 저렴한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네. 어느 정도 오르든지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총 납입 보험료를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암보험으로 예를 들어볼 건데요. 네. 왼쪽, 오른쪽 둘 다 보험 기간은 80세로 설정을 할 거고요. 네. 먼저 비갱신형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데 네. 총 보험료는 552만 원입니다. 네. 하지만 갱신형은요. 80세까지 쭉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네.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사회자님?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더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 따라서 네.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해 보시고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게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또 그 연령이 있는 분들은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갱신형을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갱신형을 가입하자니 네.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비갱신형을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 네. 가입할 엄두가 안 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분명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실 때는요, 갱신의 종류만 잘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갱신이 아니라 네. 갱신형에도 갱신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3년마다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인데요. 단기 갱신형이라고도 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커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보험료가 폭탄이 돼서 결국 해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갱신 주기가 길어서 오랫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장기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갱신형보다는 장기 갱신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 갱신형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전문가님?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네, 모든 담보가 네. 20년 갱신이라고 써 있죠. 그러게요. 말 그대로 네. 장기 갱신형은 20년 혹은 3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장기 갱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갱신형은 뭐 6번, 7번, 8번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이 장기 갱신형은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이해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보험 특약에는 네. 납입 면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단기 갱신형보다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단기 갱신형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장기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는 이 납입 면제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납입 면제라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납입 면제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나대신 네. 보험사가 내줘서 납입을 면제시켜 준다는 건데요. 네. 그냥 사실 면제시켜 주진 않고요. 네.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처럼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게 납입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납입 면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단기 갱신형을 가진 사람이랑 장기 갱신형을 가진 사람이랑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3년짜리 단기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고요. 네. 1년 정도 유지하던 중에 암 진단을 만약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납입 면제가 됐다고 해도 다음 갱신 시점인 2년 뒤에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장기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20년 또는 30년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유지하시다가 암 진단을 받아서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면 남은 19년 또는 29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쭉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갱신형보다는 장기 갱신형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20년, 30년 동안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데 이 납입 면제 기능도 잘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기 갱신형 상품을 가입할 때 좀 조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쵸? 네. 단기 갱신형은 네. 보험료가 금방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젊은 분들에 비해서 질병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더더욱 보험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오르는 보험 때문에 그 해지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네. 단기 갱신형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단기 갱신형보다는 장기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네. 갱신형과 비갱신은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조건 갱신형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에
자기의 성격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라든가 성향, 나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며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 보험 칭찬회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수술비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여기에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하면 좋다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규탁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을 네. 잘 준비하신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네. 사망보장, 실비, 진단비 이렇게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비 보험만큼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만큼 중요하길래 이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실비 보험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수술비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입하신 보험 중에 대부분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계셨을 건데 네. 그중에서 뭐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등 네. 수술비 보험의 종류는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는 혹시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준비도 했습니다, 저는. 네. 잘했죠? 네, 잘하셨네요. 네. 네. 수술비 보험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실손 의료비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100% 보상이 가능한가요? 예전 실손 같은 경우에는 100% 보장이 됐었는데 요즘은 자기 부담금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00%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 실비 중에서는 네. 100% 보상되는 실비가 있었지만 네. 세대가 변경되면서 최근에 준비하신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담금이 적은 예전 실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예전 실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네. 예전 실비, 즉 1세대 실비라고 하는 보험을 네. 보시면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3세대 실비, 착한 실비, 4세대 실비 이렇게 계속해서 실비보험은 전환되고 있고 네. 시청자분들도 보험료 때문에 실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예전 실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저한테도 그렇죠. 실제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실비 전환이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비급여 치료 때문입니다. 네. 실손 의료비는 세대가 진화할수록 점점 보상 한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비급여 치료는 많이 보상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수술에 대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진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같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비로서는 좀 보장받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그 이 의료 기술이 참 많아졌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부분도 예전 실비로만 갖고 계신다면 보상하는 한도가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더 멀리 보면 네. 실비라는 보험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 현실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면서 네, 네. 끝까지 보상받기 원하고, 또 일회성이 아닌 회수 제한이 없는 수술비 보험을 같이 오.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실손이 사실 좋은 보험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에다가 수술비 보험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예상할 수 없다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대 진단비, 즉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잘 준비하셨을 거예요. 사회자님도 3대 진단비만큼은 잘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 그럼요. 준비 잘했죠. 그렇죠. 네. 네, 잘하셨고요. 근데 혹시나 3대 진단비 외의 질병으로 혹시 내가 해당이 되면 그 부분도 혹시 잘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대 진단비 외에 수백, 수천 가지의 질병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통계 자료로 봤을 때 3대 진단비에 해당되는 질병 환자 수가 월등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질병의 발병률은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 뇌, 심장이라고 불리는 3대 진단비 외의 질병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3대 진단비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이외에 있어서는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웬만한 질병에 있어서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수술의 종류입니다. 네. 네, 수술이란 건 질병의 종류가 워낙 많고 또 네. 수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의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어서 네.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수술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실비만 가지고 보상받기에는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꽤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로 부족한 보장 금액을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이 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실비로는 보상이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류들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수술비 보험은 첫 번째, 실손 의료비로 부족한 보장 금액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암, 뇌, 심장 관련된 3대 진단금 외의 질병으로 혹시라도 내가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 네. 보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술의 종류와 환경에 따른 수술 방법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술비 보험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수술비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의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연 준비를 잘 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류 이제 바로 살펴볼까요, 네네네. 전문가님? 네, 통계 자료를 보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수술의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수술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수술비 보험의 종류는 질병 상해 수술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질병으로 내가 수술을 하게 했거나 혹은 네. 다쳐서
상해로 수술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범위가 큰 수술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의 종류를 5단계로 나뉘어서 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술 부위, 난이도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종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종은 쉬운 수술 같고 5종은 좀 위험한 수술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1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네. 5종은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에 네. 따라서 가입 금액별로 1종은 20만 원, 5종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웬만한 수술을 다 보장받을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64대 질병수술비, 71대 질병수술비 등 네. 수술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그 해당하는 수술을 했을 때 네.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받는 수술비입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 정액 보상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수술비 보험을 가지고 있고 각각 해당이 되면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네. 모든 수술비를 다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수술비와 질병상해 수술비 네. 혹은 종수술비와 16대 질병수술비 등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액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회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렵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 같이 상의해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보험료는 적절한지를 고려해서 수술비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수술비 보험 준비를 잘 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적절한 보험료로 나한테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 치료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네. 혹시라도 수술 치료를 요하게 됐을 때 충분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게 사실인데 네.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와는 좀 다르게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네. 보장 범위가 다양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는 수술비 보험이 중년 이상 되는 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작은 질병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수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삶에서 최소한의 보험료로 우리의 건강과 노후 치료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보험 괜찮은지 점검을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이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인데요. 김성찬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네. 지방으로도 많이 내려가셨을 텐데요. 네. 혹시 똑수이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지방 멀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운전해서
갔죠, 실제로. 운전해서 네. 가셨네요. 그럼 저를 포함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운전을 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을 텐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시는 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도 사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게 네. 혹시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좀 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방송하기 네. 전에는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의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네. 표를 보시면 네.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신체 손해,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좀 네. 어려운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죠. 대인, 대물이라고 하면 상대의 대자를 써서 저와 만약에 상대방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을 보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인은 누가 챙길까요? 본인을 맞습니다. 위한 운전자 보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역시 똑순이님 와. 같습니다. 네. 우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실 비율을 많이 따릅니다. 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대방 과실이 높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 과실이 높았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중에 자동차 보험 특약 중에 네. 자기 자동차 상해야 자기 차량 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네.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운전자 보험의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네.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형사 책임, 두 번째는 행정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네. 많이들 아시는 12대 중과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과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 도주, 네.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12대 중과실은 가장 큰 문제는 민사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책임까지 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12대 중과실과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 형사적 책임, 말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구체적으로 담보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네.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네.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럴 때 운전자 담보 중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합의금 개념 담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그 담보를 활용하시면 효율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금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약간 좀 심각해지면은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벌금도 내야 하고 막 형사 재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네. 형사 책임으로 넘어갔을 때는 벌금과 재판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럴 때 또 운전자 보험에 독특한 혜택이 있는데요. 네. 벌금 3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요. 네.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상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도 어떤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 유의사항이라든가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민식이법입니다. 네.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죠.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똑순이님이라 잘 아시네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민식이법이 시행된 게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유의할 점은 민식이법 개정이 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아까 설명드린 합의금 개념 담보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금 담보가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금 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사에서 보장을 더 많이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지만 보험사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1억 원까지 보상을 늘려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 3천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들어봤을 때 보장되는 금액이 저는 크게 느껴지는데 보험료는 그럼 어떨까요? 네, 중복가입을 통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보험료를 많이 내셨다면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증권을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네. 보험사에 약간 개정이 있습니다. 네. 시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은 네. 2017년 1월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즉 합의금 개념의 보상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제가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가해자가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2017년 전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피해 보상을 처리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후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네. 문제점들이 좀 있겠죠. 그러게요. 만약에 돈이 없는 분들은 사실 뭐 빚을 내서 먼저 내고 나서 후 지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꽤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2017년 1월부로 약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네. 개정이 되냐? 제가 먼저 사고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먼저 선지급 처리를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네. 경제적인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내용이 좀 바뀌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개정이 되었다면 이 2017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쉽게도 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2017년 이전 가입자라면 네. 그 전에 맞는 약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2017년 전에 가입한 분들한테는 약간은 아쉽게 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뭐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럴 경우에는 네. 해지를 권유를 해드리는 것보다 앞서 민식이법처럼 한도가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네. 추가 가입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보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해지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네. 정리해드리자면 자동차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운전자 보험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서 유의할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식이법 개정과 두 번째는 보험사의 약관 개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입한 보험이 언제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 잘 해보시고요. 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자, 보험 전망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실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와드렸던 첫 번째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30세 남성분을 도와주셨는데 30세 직장인,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과 운전자 보험, 작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상담 사례입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렸는데 이 시청자분이 가입을 먼저 하셨던 예전 보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그 전에 S생명 안보험과 D손해 운전자 보험, H생명 종신보험 준비를 하셨었거든요. 이때 22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 보험들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S생명 안보험 준비를 했던 우리 시청자분의 보험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담보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계약을 제외하고 모두 3년 갱신으로 가입이 돼 있으셨어요.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총 2번 정도 갱신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보험료는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단기갱신형인 안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나이가 만 30대 미만이시기 때문에 아직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서 비갱신 어린이 보험으로 안보험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만약 갱신형 안보험을 계속 유지하셨더라면 보장기간이 90세까지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로 납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젊은 지금 비갱신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셔서 퇴직 전까지 완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이 많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비갱신형으로 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D손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찬 전문가님이 도와주셨다고요? 네. 2016년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입한 고객분께서는 직장이 사무직 직장이셨고 운전을 주말만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한 니즈를 크게 느끼지 못한 상황이셨는데요. 하지만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이런 담보들은 중요한 담보들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정리해드리고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 1년짜리 단기 상품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보험료도 1년 일시납으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진행이 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전문가님, 이 D손해 운전자 보험이 예전 보험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신보험도 준비를 하셨었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담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이 측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GI 선지급 진단금이 형성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술비 보험인 종수술 특약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질병상의 수술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종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셨는데 제일 기본적인 플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비 담보 잘 준비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특정 질병 수술비는 같이 가입하셨는데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아쉬운 점은 수술 치료를 혹시라도 하게 되셨을 때 수술 특약 한 구자 외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따로 없으셔서 신의학기술, 로봇 수술 등 보장이 추가되는 수술 담보를 보완하는 쪽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비가 좀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이 수술 담보를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3가지 보험을 도와드렸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전문가님께서 이 도와드렸던 사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되게 많으신 상황이셨어요. 원하시는 방향 자체가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내용이 많으셔서 최대한 보험료를 저렴하게 진행이 되신 상황이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관이 개정이나 혹은 다른 개정 법안들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만 좀 채워서 좀 진행했던 상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도 보험료도 줄여들고 오히려 혜택은 늘어나니 상당히 만족해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린 사례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좀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네.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네. 앞서 이중구 전문가님께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좀 차이를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섞어서 같이 가져가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나이에 따라서 또 이제 어리신 경우에는 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나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고 또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험 전망대에서 수술비 보험도 좀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좀 수술비 보험이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수술비 보험을 만약에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꿀팁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기서도 또 꿀팁을 말씀드리면 네. 단기갱신형과 장기갱신형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단기갱신형으로 가입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 갱신폭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되는 게 너무 많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기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갱신형보다는 장기갱신형 수술비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성비 있는 보험을 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술비 보험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꿀팁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방송을 함께 해봤는데 방송 소감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 나와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나서 준비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었는데요. 당연히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들이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전운전 할게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저 혼자만 정말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시청자분들께 드려서 시청자분들도 아,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 보험이구나. 내 보험에도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네,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참고하셔서 내가 보험 준비 잘 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